자,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힘든 투자 끝내고 간편 끝내고요. 이제 나머지만 남았는데 부동산 금융하고 주로 이제 입지 선정 파트인데요. 그러면 20페이지 보시면 돼요. 부동산 금융 있죠? 금융. 금융도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세요. 금융에서 나올 수 있는 파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까만 네모.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 별표 두개 되어 있죠. 또 한 장 넘기니까 까만 네모 최대 대출 가능 금액 LTV와 DTI가 나와요. 별표 3개 되어 있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까만 네모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은 오늘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트는 따로 수요일날 학교는 수업이 있죠. 예. 그때 문제 못 풀었거든요. 두 문제를. 거기서 풀면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번 주 수업 들으시면 다 해결이 돼요. 문제가. 그래서 일단 정규 수업 통해서 두 문제 보시면서 이 문제는 그대로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까만 네모가 대출 가능 금액인데요. 이 파트도 문제가 엄청 나왔어요. A급입니다. 그러면 네모 박스 보니까 대부 비율 LTV, 두 번째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있죠. 예.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따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릴게요. 지금부터 공식부터 정리합니다. 얘는요, 공식만 잘 정리하면 얘는요 쉬워요. 예. 이런 문제 나왔다 하면 그는 막 기분이 막 좋아져요. 예. 잘 따라오시면 돼요. 첫 번째, 자, 대부 비율 LTV가 돼요. 두 번째는요, DTI다.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그러면 세 번째 한 개 더 추가하면요, 부채 감당률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야지 완벽한 대비가 돼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묻는 것은 꼭 이렇게 물어요. 1번, 2번 걸어요. 또는 1번하고 3번을 걸어요. 그래서 1번, 2번 걸거나 1번, 3번을 걸더라. 이렇게 걸면서 뭘 묻지? 바로 대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얘를 묻거든요.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이제는 최근 시험은 대출금을 묻는 게 아니고 한 개 더 추가해서 여기 얘가 들어가요. 추가로 대출 가능한 추가 대출 금액을 물어요. 자, 그래서 그게 세 가지인데 1번, 2번을 걸든지 1번, 3번을 걸더라. 그러면 얘가 우리 시험에서 10번 더 넘게 나와서 제 기억으로 한 11번쯤 나온 걸로 기억납니다. 그러면 1번, 2번 가는 게 압도적입니다. 한 8번, 9번요. 1번, 3번 거는 게 한 2번 정도. 비중은요, 얘가 훨씬 높아요. 이제 하나씩 봐요, 공식. 공식만 아시면 이 문제가 의외로 쉬워요. 그러면 이제 박스 보니까 가격 나왔잖아요. LTV는 공식이 나왔잖아요. 분모가 부동산 가격이 돼요. 분자가 용자금 돼 있죠. 용자금이나 대출금이 똑같은 말이에요. 대출금. 그러니까 LTV는요, 바로 대출금을 구할 수 있다. 바로 답이 나와요. 숫자를 넣어볼게요. 어떤 아파트 가격이 5억이더라. 가격이 5억인데요. 은행에서 LTV가 60%래. 5억에 60% 대출해 주겠대요. 얼마가 돼요? 3억이죠. 얘는 쉬워요. 3억. LTV는 쉽게 나와요. 아주 간단하게. 3억 대출 가능합니다. 다음에 DTI다. DTI는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자 분모. 분모가 개인의 연소득입니다.
그리고 강의 프린터 보게 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나와 있죠. 자,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어디까지 공부하자? 더하기 기존부채. 여기까지도 문제 물었거든요. 기존부채. 그러면 기존부채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내가 A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A은행뿐만 아니고 다른 은행에도 빌린 게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출 받는 은행을 떠나서 다른 은행에 갚아야 될 이자가 기존부채가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5억 가진 이 사람이 직장 다니니까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다. 이때 은행 가니까 LTV를 50% 적용해 주겠대요. 5억에 50%가 얼마? 2,500이죠. 2,500. 그러니까 연봉이 50%, 2,500. 요거 원리금 갚는 만큼 최대 한도로 대출해 주겠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다른 은행에서 또 빌린 게 있는 거야. 빌린 게 있어요. 이때 갚는 이자가 기존부채가 500만 원 갖고 있대요. 그러면 다른 은행의 기존부채가 500이 있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예, 2천만 원. 예. 이럴 때 얘는요. 2,500이 아니고 500이 있으니까 나머지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요거 2천만 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DTI를 통해서 대출금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하는 거다? 원리금 상환액을 구한다. DTI는 뭘 구해요? 원리금 상환액 구하는 거야. 그럼 아직까지 얘를 갖고 대출금이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응용하자. 이제 대출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가져와요, 그대로. 나누기 저당 상수가 돼요. 원리금 상환액 나누기 저당 상수 하게 되면 정답. 얘가 바로 대출금입니다. 그래서 DTI는요, 계산 한 번, 두 번 해야 됩니다. DTI 통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구해서 어떻게 한다? 나누기 저당 상수 해야지 대출금이 나와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봤을 적에 500 빼고 하니까 2,000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잖아요. 그대로 가져와요. 2천만 원. 저당 상수는 따로 자료를 줘요. 자료를 줄 겁니다. 그러면 10% 잡을게요. 10%. 10%면 0.1이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된다? 2억. 얘가 대출금입니다. 이럴 때 2억까지 대출해 주겠대. 그러면 이제 은행은요. LTV가 3억이 나왔잖아요. DTI가 2억 대출 가능하대요. 은행은 많은 거 빌려줄까요? 적은 거 빌려줄까요? 적은 거. 정답은 뭐가 된다? 2억. 얘가 이제 적은 금액이 대출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2억 나왔죠? 2억. 근데 이제 최근 문제는요. 얘를 묻는 게 아니고 뭘 묻는다고 했다?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럼 추가 대출 가능한 건 뭐냐면요. 2억이 대출 가능한데 이 사람이 이미 기존 대출 이미 기준 대출을 5천만 원 받았습니다. 5천만 원 받았다면요. 2억에서 얘는 빼야 되겠지. 그러면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빼니까 얼마가 된다? 추가 대출. 1억 5천. 추가 대출은 1억 5천만 원 된대요. 최근 시험은요. 얘를 묻기보다 자꾸 묻는 것이 추가 대출. 얘를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 기준주택 얼마라고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얘만 빼주면 나머지가 추가 대출이지.
자, DTI는 계산 두 번 합니다. 첫 번째, 원리금 상환에 구해서 다시 어떻게 한다? 나누기 저당 상수를 해야지 대출금이 나와요. 10월 29일이 D-Day죠. 예. 그날 여러분들 시험 치고 나면요. 이제 1년 농사 다 지었잖아요. 가다만 나오죠. 예. 그날 바로 합격 가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내기 보면 그 영역에 다 나오잖아요. 그럼 정답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O 아니면 X가 돼요. 합격 아니면 떨어지는 겁니다. 예. 다 붙어야 되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만약 떨어졌다면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어요? 떨어지면요. 기분이 그러니까 한 잔 빨아야지, 안 그래요? 예. 이때 양주 마실래요? 소주 마실래요? 소주 마셔야지. 떨어지면 소주 마셔야 된다. 그것도 안주도 먹을 자격도 없어. 깡소주 마셔야 된다. 아시겠어요? 떨어지면 깡소주입니다. 그런데 시험 돼버렸다. 되면 양주 마셔야지. 예. 룸살롱 가야 된다. 그죠? 양주 마셔야 된다. 양주. 그럼 양주 마시면 이제 양주가 어떤 게 있죠? 딤플 들어보셨죠? 딤플. 딤플도 있고 또 윈저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딤플 마실래요? 윈저 마실래요? 그때는 꼭 윈저를 마셔야 됩니다. 암기껏 윈저를 마시자 해서 윈저를 마시자. 윈저. 따라서 원리금 상환에 구했다면 그대로 뭐 윈저 하면 끝나. 윈저. 그래서 원리금 구했다. 윈저 하니까 그대로 대주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다음에 부채 감당률입니다. 얘도 이제 두 번 나왔으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부채 감당률 자꾸 나오잖아. 지난 시간 환원일에서 부채 감당법 부조죠. 예, 부채 감당률 나왔잖아. 또 여기서도 부채 감당률이 나오지. 예,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 암기 어떻게 했다? 순두부. 그러면 얘가 선형어 소득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잘 보세요. 부채 서비스액이 똑같은 말로 이꼴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뭐가 느낌이 오죠? 부채 감당률도 뭘 구한다?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가 있겠네. 얘도 뭐지? 원리금 상환액. 얘도요. 원리금 상환액. 예. 구했다면 똑같이 뭐지? 윈저. 예. 그러면 얘를 구할 적에는 반드시 얘를 구하려면 얘를 X값. 얘가 미지수. 숫자를 이렇게 주거든요. 이제 X값을 따로 구해야 됩니다. 얘가 바로 원리금이니까 그대로 윈저하면 대주금이 나와. 여기까지 끝. 요 털만 사진 찍어 놨다가요. 머리 딱 돌리면요. 어떤 문제가 나도 숫자만 딱딱딱 집어내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예. 계산 문제는요. 털만 잡으면 돼요. 문제 다 풀려버립니다. 이렇게 털을 잡아주시고 지금부터 자 숫자 넣고 문제 풀어봐요. 이제부터는 문제는 수월합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볼게요. 지울 게 왜 이리 많나? 됐습니다. 자 25 다시 1번 다시 2번 다시 3번 네 문제인데요. 25번 서울구조 A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그러면 첫 번째 항목 LTV가 60%죠. DTI가 40%죠. 그럼 요거잖아. 요거 묻는 거네요. 그러면 LTV가 60% 숫자만 적어주면 돼요. 다음에 DTI가 40%죠. 40% 무조건 숫자만 적어줘요.
세 번째 줄, 괄호, 두 가지 대출 성질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둘 다 모두 충족해서 금액이 나오면 큰 금액, 작은 금액. 예, 작은 금액을 답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작은 금액. 두 번째 항목. 자, A의 주택 가격은 얼마? 5억. 넣어줘요. 가격 얼마? 5억. 5억. 세 번째 줄. 잠시 보려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보니까 이미 LTV는 대조금 나오네. 얼마가 돼요? 3억. 5억이 60% 3억입니다. LTV는 쉬워요. 바로 3억이 나왔고. 다음에 DTI 구하자. 자, DTI는 세 번째 줄. A의 연간 소득이 6천만 원이죠. 연소득이 6천만 원. 자, 잘 보세요. 6천에 40%까지 원리금 가능하네. 원리금 얼마? 6, 4, 24. 2,400입니다. 만약 얘가 제로면 그대로 2,400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한둘 내려가서 사업 자금 대출이 연간 1,200만 원 부채 상환하고 있네. 얘가 뭡니까? 기존 부채. 이미 다른 은행에서 1,200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은행에서 1,200을 갖고 있다면 얘는 얼마가 될까? 나머지 1,200이죠. 1,200. 네. 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기존 부채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1,200만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맨 밑에 저당 상수가 0.12죠. 저당 상수가 0.12가 나왔잖아. 그러면 원리금이 1,200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윈저. 원리금이 1,200입니다. 나누기 0.12. 대출금 얼마? 1억. 최대 대출하는 금액은 얼마가 된다? 적은 금액? 정답 1번. 1억. 1억. 자, 답 나왔잖아요. 그럼 다시 요즘 문제는요. 요거 추가해. 그럼 한 바퀴 더 넣어주고요. 이미 A씨는 기존 대출을 3천만 원 쓰고 있대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럼 추가 대출은 얼마? 빼니까 얼마? 7천. 일단은 얘가 또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료가 더 주어진다면. 자, 그래서 25번은 뭘 구하는 거다? 요거 두 개 가장 많이 걸고 있어요. 다음에 25-1번은 1번, 3번 걸어. 1번, 3번 부채 감당률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봐요. 25-1번. 21일 때 나왔습니다. 21에. 대출기관에서 담보평가 시에 자산가치 밑줄, 현금수지 밑줄. 자, 문제를 돌려서 묻는데 이때 자산가치가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바로 LTV. 이런 말이에요. 자산가치. LTV를 말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현금수지는요. 부채 감당률입니다. 얘가 현금수지. 현금수지 분석에서 순두부를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금수지가 바로 부채 감당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요. 이걸로 구한 값을 구해봐라. 그래서 자산가치와 현금수지를 기준으로 최대 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경우에 자, 다음 조건에 명시된 대상 부동산의 최대 담보 가능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인가 묻잖아요. 각각 구하세요. 자, 지금부터 요거 두 개의 박스 보기 문제 보면서 숫자만 넣으세요. 첫 번째, 자산가치가 20억이죠. 20억. 두 번째, 순영업 소득이 1.2억이죠. 요거 순영업 소득이
1.2억. 세 번째, 대부 비율은 60%. 대부 비율은 60%. 네 번째, 저당 상수는 0.1. 저당 상수는 0.1. 마지막으로 부채 감당률은 1.5다. 부채 감당률은 1.5다. 계산만 하면 돼요. 20억에 60%가 얼마? 12억. LTV 12억. 쉽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요. 이미 숫자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5, 1.5가 나왔고 1.2억이고 X값을 구하자. 원리가. 그러면 이때 X값 쓰는 거냐. 편하게 본다면 얘하고 얘를요. 서로 바꿔주면 돼요. 이항시켜준다. 이항시켜주면 X가 넘어갑니다. 1.5가 내려오고 바꿔주면 돼요. 얘가 얼마? 1.2요.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X는 요거 계산하면요. 0.8억이 돼요. 얼마? 8천만 원. 8천만 원. 항상 부채 감당률은 숫자 2개 주고 X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밖에 못 물어요. 이때 이제 서로 이항시켜주니까, 바꿔주니까 그대로 0.8억, 8천 나왔습니다. 원리가. 그러면 얘가 얼마지? 윈저. 8천만 원입니다. 나누기 저당소수 0.1 하게 되면 얼마? 8억. 답 찾으면 돼요. 12억 8억. 정답 5번. 정답 5번. 12억 8억입니다. 25-2번. 자, 얘는요. 25-2번은 이겁니다. 박스 보게 되면요. 박스 보게 되면 네 번째 줄 부채 감당률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묻는 거네. 1번, 3번. 제가 보듯이 똑같이 숫자만 넣어주면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음에 25-3번. 얘는 네모 박스 보게 되면 네 번째 줄 DTI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1번, 2번 거는 거 똑같아. 예. 숫자만 다르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상으로 LTV, DTI, 부채 감당률 이 세 가지는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요. 제가 풀 때 숫자만 하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수월하게 나와요. 다음 페이지. 입지 선정입니다. 입지 선정. 까만 네모 상권 분석 모형 괄호 소매 인력 법칙과 확률 모형 별표색이 되어 있죠. 얘가요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올해는 이제 A급입니다. 둘 중에 한 문제는 나와주면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나와주면 좋아요. 26번은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고 27번은요 허프의 확률 모형입니다. 각각 네모 공식 나와 있죠. 공식이 간단하죠. 지금부터 공식 비교할게요. 먼저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두 번째 확률 모형입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도시가 나와요. 첫 번째. 도시를 단위로 한 상권율입니다. 반면에 허퍼의 확률 모형은요. 도시가 아니고 상점, 점포, 상점을 단위로 한 상권율입니다. 이 차이면서 둘 다 비슷해요. 그럼 바로 공식 넘어갑니다. 두 번째. 공식, 고객 유인력입니다. 이제부터 박스 공식 보시면 돼요. 분자 분모. 분자가 이 도시의 인구수가 나와요. 분모가 거리의 제곱입니다. 공식건. 간단합니다. 확률 모형은요. 상점이니까 이 상점의 고객 유인력입니다. 공식. 고객 유인력 하게 되면
점포니까 점포의 매장 면적이 나와요. 나누기 거리의 제곱인데요. 유의할 점은 이때 이 제곱은요, 이승이 아니고 바로 공간 마찰계수죠. 공간 마찰계수가 된다. 얘는요, 0을 줄 수도 있고 1을 준다, 2를 준다, 3을 준다, 주기 나름인데 여지껏 가장 많이 주는 게 공간 마찰계수는 2로 계속 주더라. 2로 주니까 바로 2승입니다. 만약 계산 문제가 출제원이 함정파요. 마찰계수가 1이다 하면요. 몇 성? 1성. 예. 그럼 함정에 속지 마세요. 예. 어쨌건 가장 많은 게 2니까 2성이더라. 자, 공식 나왔으니까 바로 문제 풀게요. 문제 봅니다. 26번. 도시 A와 B 사이에 C가 있는데 랠리 소매 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도시 C로부터 A와 B의 인구 유인 비율을 각각 구하시오. 각각. 그러면서 그림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A도시, B도시, 가운데에 C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기는 이 비율을 각각 구하리 말입니다. 이것을 구하라. 자, 그림 보고 좀 불러주세요. A도시가 인구 몇만 명이에요? 8만 명. 거리가 몇 킬로? 4킬로. B는 몇만 명? 12만 명. 거리가 몇 킬로? 예? 10킬로. 끝났습니다. 바로 계산할게요. 분자가 인구수죠. 자, A는 인구수가 8만 명입니다. 다음에 거리의 제곱이죠. 4의 제곱입니다. 4의 제곱.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더라? 5천 나와요. 네. 5천. 다음에 B를 구하자. 인구가 12만 명이죠. 거리의 제곱 10의 제곱입니다. 얘는 암산되겠네요. 1200. 그러면 둘 다 합치니까 얼마가 돼요? 6200이죠. 전체가 6200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A는요, 전체가 6200 중에서 5000명이 가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6200명 중에서 몇 명이 간다? 5000명이 가요. B는 전체가 6200명 중에서 몇 명이 간다? 1200이 간대요. 그러면 각각 비율이 전부 다 나오잖아요. 계산하면 얘가 0.806이 나오죠. 그럼 얘는 0.194가 되고요. 정답 80.6%. B도시로 정답 19.4%. 찾으시면 되겠네요. 정답 5번입니다. 자, 같은 문제가 다시 1번입니다. 다시 1번은 여러분들이 자, A, B, C 그림 그려가지고 똑같이 풀어보시면 돼요. 다음에 27번. 27번. 허퍼의 확률 모형은 기출문제 25회죠. 25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A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대요. 허퍼의 모형을 적용할 때 B 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묻습니다. B 할인점. 단 마찰계수 값은 2니까 몇 성? 2성. 2성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밑줄 냅니다. 밑줄 하세요. 도시 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한 밑줄. 자, 몇 프로가 할인점 이용한대요? 60%. 항상 이 단서를 주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림 봅니다. A 할인점, B 할인점, 그리고 도시가 뭐 이름이 있어요. 도시가 이름은 C도시네. 자, C도시가 있다. 그럼 이제부터 좀 보고 불러주세요. A 할인점 면적 얼마? 5,000 제곱미터. 거리가 몇 킬로? 10킬로.
B는 면적 얼마? 2만여 제곱미터. 거리가 몇 킬로? 20킬로. C 인구가 몇 명입니까? 30만 명요. 그런데 단서에서 공간 마시계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얘가 2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뭐? 2성 해주면 돼요. 2성. 다시 또 단서 밑줄 껐잖아요. C도시 인구가 몇 프로가 할인점을 이용하지? 60%. 그러니까 곱하기 0.6.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 얘를 빠뜨리면 안 돼요. 이제 계산합니다. 요대로 집어넣어요. 매장 면적 나누기 거리의 제곱이다. 매장 면적 5천이잖아요. 10의 제곱이죠. 그러면 500이 나오겠네요. 50이 나와요? 500이 나와요? 50이 안 나와요? 50이 나오죠. 다음에 B도 면적 2만입니다. 나누기 20의 제곱이죠. 얘도 50이 나올 거예요. 숫자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때 확률은 똑같이 몇 프로 몇 프로? 얘도 50%. 얘도 50%. 확률이 반반 똑같네요. 근데 문제는 뭘 묻죠? 비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구하시오. 비할인점. 비할인점은요, 여기서 몇 프로가 이용하더라? 50%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비할인점. 따라서 곱하기 50% 곱해주면 돼요. 3, 6, 18의 절반의 기니까 9만 명. 정답 9만 명. 정답 3번 됩니다. 자, 20틀에서 1번 문제도 거의 유사한 문제거든요. 약간 더 까다롭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입지계수. 역시 별표 2개 늘 중요합니다. 입지계수. 자, 입지계수도 문제가 두 문제예요. 먼저 공식부터 봅니다. 공식부터 보게 되면 두 줄 공식과 네 줄 공식이 나와요. 자, 두 줄부터 먼저 간단히 봅니다. 두 줄 공식 보시면서 분모. 분모가 전국입니까? 지역입니까? 전국 동그라미. 전국 동그라미. 분모는 전국입니다. 분자가 지역이죠. 지역 동그라미. 예, 바로 들립니다. 전국에 대한 지역의 비례입니다. 입지계수. 그래서 입지계수는 분모가 전국에 대한, 분자가 지역의 산업의 특화도를 가리키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네 줄 공식 연결합니다. 네 줄 공식. 네 줄 공식. 자, 그러니까 네 줄 공식은 벚꽃 없이 분모가 뭐지? 전국입니다. 전국. 분자가 지역이잖아요. 지역. 이러면 공식 다 뚫린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총 고용인구 올라가면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인구가 되고요. 다음에 올라가서 지역의 총 고용인구, 지역의 특정 산업의 고용인구가 돼요. 이렇게 네 줄 공식입니다. 여기다가 숫자만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분모가 전국이고 분자가 지역이다. 공식은 일단 이렇게 확인하시고 바로 문제 봅니다. 28번. 다음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섬유 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도시 순수를 묻네요. 그러면 자, 부득불 표로 그려봅니다. 표. 5개, 4개. 자, 표를 보시면 A, B, C.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전국입니다. 다음에 섬유, 전자, 전체. 섬유산업, 전자산업, 전체 산업입니다. 2525, 500.
합치니까 1000 나오고요. 15, 25, 60. 얘도 1000이네요. 4511. (2000) 되겠습니다. 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요. 섬유산업의 입지계수가 셋 중에서 큰 순서 묻죠. 큰 순서. 그러면 전국은 분자입니까? 분모입니까? 분모. 표를 보자마자 전국 찾으시고 전국은 뭐? 분모. 다시 A지역, B지역, C지역은 지역이니까 분자.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는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C도 세 개를 몽땅 구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입지계수를요. A지역도 구하고 B지역도 구하고 C지역도 구하자. 네 줄 공식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개수를 2개, 3개 구할 적에 하나씩 계산하고 또 계산하면 시급합니다. 예. 시간 엄청 잡아먹거든요. 일단 한꺼번에 공식을 만들어주자. 한꺼번에. 그러면 전국의 총인구잖아요. 전국의 총인구는 얼마? 2000. 특정 사람은 섬유죠. 섬유가 몇 명? 1000. A지역은 총 전체가 몇 명? 400명. 섬유가 몇 명? 250. 공식 끝. 다음에 B. B는 자, 전국이니까 전국은 총 2000. 섬유가 1000명. B는 전체가 얼마? 500. 섬유가 250. C지요. C는 전국은 총 2000. 섬유가 1000이잖아요. C는 전체가 1100. 섬유가 500이다. 이렇게 공식을 한꺼번에 하니까 빨리빨리 나오잖아요. 이제 빠른 계산. 약분하면 2분의 1. 약분하면 5, 5, 25. 5, 8이 40. 분모가 8이 되겠네요. 분자가 2, 5, 10. 10. 얼마가 나와요? 1.25가 나와요. A의 입지계수 1.25. 다음에 B는요. 약분하면 2분의 1. 얘도 약분하니까 2분의 1이죠. 통약분 1이 되고요. 자, C는요. 약분하면 2분의 1. 얘는 이제 약분하게 되면 11분의 5가 되겠네요. 어쩔 수가 없이 11분의 5가 돼요. 그러면 분모가 11이 되고 분자가 10이 되고요. 이러면 대충 0.9 얼마만 나오죠. 크기만 물으니까 다 구할 필요 없겠죠. 0.9 얼마 나오잖아요. 다 풀었죠. 크기를 물으니까 가장 큰 건 뭐지? A. 다음에 B. 다음에 C가 된다. 정답 1번. A, B, C 순서가 돼요. 자, 마찬가지로 28-1번도요. 이제 A, B, C, D 이제 4개가 나왔네. 예. 여러분들이 이제 4개를 놓고 풀어봐야 됩니다. 예. 이형은 같으니까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자, 다음에 부동산 개발 관리 넘어가죠. 개발 관리. 자, TNA 입지 교차지대 29번은 별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요, 딱 한 번 나왔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홀로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29번은요, 뒤에는 입지 교차지대를 묻는데 21회 때 비슷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문제 풀어봅니다. 그러면 박스 공식 봅니다. 공식. 자, 뒤에는 입지 교차지대는 제가 공식을 분명히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거든요. 아지매는 생수를 좋아한다. 아지매 생수. 그래서 자, 지대 이꼴 총 매상고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면 돼요. 남는 것이 지대다. 그래서 그들은 뭐 아지매 생수 나왔잖아요. 공식. 자, 여기다가 박스 보고요, 항목을 맞춰주면 돼요. 박스 볼까요? 항목이 5개 있죠. 첫 번째, 중심지로부터 8km 떨어진 지점에서 과일을 생산한다. 자, 거리가 8km 떨어졌죠. 하는 순간 얘는 요거 수송비하고 관계되겠네. 몇 킬로 떨어졌죠? 8km. 이렇게 일단 연결하시고, 다음에 두 번째, 과일 가격이 킬로그램당 25,000원. 내려가서 생산량은 4kg죠. 그럼 이거 다 곱해주면 되겠네. 25,000원 곱하기 4kg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10만 원이죠. 얘가 총 매상고입니다. 매상고는 자, 킬로그램당 25,000원이죠. 곱하기 4kg 하니까 총 얼마? 10만 원. 총 매상고 10만 원 나옵니다. 내려가서 생산비가 2만 원. 생산비가 2만 원. 다음에 수송비가 맨 밑에 보시면 운송비가 킬로미터당 4,000원이죠. 근데 8km 떨어졌으니까 곱하기 얼마입니까? 4,000원요? 얼마가 돼요? 32,000원. 다 풀었네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52,000원이니까 빼게 되면 48,000원 되겠네. 따라 총 매상고에서 생수 뺀 것이 지대가 된다. 48,000.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바로 21회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 까만 네모 비율 임대차. 별표한 게 되어 있죠. 얘가 건강히 잘 나오더라고요. 건강히. 비율 임대차. 그러면 30번. 공식부터 봅니다. 비율 임대차. 간단하죠. 총 임대료 이꼴 기본 임대료 플러스 추가 임대료. 자, 이 문제 포인트는요, 기본 임대료는 문제가 전혀 안 되고 저로 그냥 주니까 추가 임대료 여기서요, 별도로 이제 비율을 제시합니다. 추가해서 비율 제시하더라. 이 문제 바로 보시면 답이 나와요. 30번 봅니다. 천호동의 A 쇼핑센터에서 비율 임대차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되는 경우 월 임대료가 얼마가 되느냐. 첫 번째, 기본이 월 얼마? 250. 기본. 장사가 잘 되건 못 되건 기본은 무조건 뭐 250원입니다. 함정 없잖아요. 추가가 문제네. 추가. 두 번째, 매월 매출액이 5천만 원 초과하면요, 초과분은 4% 추가로 물리겠대요. 그런데 내려가서 당해 매출액이 7,500입니다. 그러면 5천을 초과하니까 얼마 초과했죠? 2,500이죠. 따라서 초과분은 2,500만 원인데 여기다가 몇 프로 물리겠다? 비율 4%.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하면요, 얘가 100만 원 나와요. 기본 250, 추가 100만 원, 총 임대료 350원입니다. 350. 30-1번. 이 문제는요, 문제가 좀 더 길게 나오는데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풀어보시면 충분히 같은 영역 문제거든요. 여기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문제를 다 푸니까 딱 6시가 되었습니다. 예. 시간이 정확합니다. 그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을 잘 해주셨어요. 사실 이 수업이 정말 지루하고 힘들고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의 듣는 이 열정이 제가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 들으시더라고요. 예.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저보다 고생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 힘든 수업을, 이 지긋지긋한 수업을 떨어졌으니까 정말 저는 감사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요, 공식 정리가 되었잖아요. 내일부터 하루 몇 문제 푼다? 최소 5문제. 내가 만약 결혼 약하다 스스로 판단이 되면요, 업시켜야 돼요. 7문제, 10문제도 좋아요. 그러나 꾸준하게 푸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빠뜨리지 말고 다시 푸는데 시간은 10분 안팎,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계속 푸시면 8월만 딱 돼버리면 얘가요, 최소한 5바퀴 넘어가거든. 그럼 여러분들은요, 계산 문제가 틀림없어요. 모의고사건 기출문제건 심지만 봐, 전부 다 이 문제가 10중 8구는 나와. 그대로 본 문제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때부터는 망설임이 없어. 당황이 안 돼요. 든든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남은 숙제는요, 8월까지 관리만 잘 하시면요, 계산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